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시간입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한 데 이어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과 주민들에게 차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했습니다. 대변인 담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심하게 중상모독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들을 걸고 든 악담질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양국 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역사인식을 문제로 일본에 주문을 걸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지나치게 중시한 자세를 고친 것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국 환구시보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대국민 담화는 중, 북, 일에 대한 외교가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만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은 단지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의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라는 두 마디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15일 일면 사설에서 조국 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며 민족 대단결의 위력으로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한 데 대해 위기의 본질을 도외시한 통일전선 전술에 따른 기만 전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와의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하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방의 날의 즈음에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면서 이 명절을 맞으며 우리는 귀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붉은 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경건히 추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드 배치 관련 소식입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성주에서는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철의 평화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의대회 2부에서는 성주 주민 908명이 사드 배치에 항의하며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한 번에 900명이 넘게 삭발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폴란드 국회가 지난 2007년 1년을 끌어 사드 배치 결정을 무산시킨 선례가 있다며 우리 정치권도 이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7년 당시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 사드 도입을 확정했지만 이를 폴란드 국회가 1년을 끌어 계속 청문회를 하고 관련자를 불러세워 무산시킨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군 장성들이 잇따라 방한을 해 사드 배치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말에는 에릭 패닝 미 육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35 방공포 여단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점검했고 지난 9일과 10일에는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이 35 방공포 여단을 포함한 미 8군 부대를 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일과 11일에는 미국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 방어 청장이 한국을 찾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을 점검합니다. 밀리 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미군의 사드 배치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 육군인 주한미 8군 예하 35 방공포 여단이 운용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남과 북 해외의 연석회의 준비 모임 대표들이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심양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전 민족적인 공동준비기구를 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광복 71도를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연석회의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연석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는 합리적 방도이며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큰 제안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향후 남측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따라 전 민족적인 공동준비기구를 구성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6일 북한 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재단을 위한 운영경비 46억 7,6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설립하게 된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이며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 연구, 정책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군 검찰이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 뉴스 브리핑에서 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소송 이 재판이 좀 재개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갑자기 17일 보도를 통해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사회 복귀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유경 식당에서 일하다가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이 지난주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 각지로 배출됐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 사건 이 변호인단 중에 장경욱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관련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오늘 또 새로운 관련해서 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이 탈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그 합신센터에서 순차적으로 퇴거를 해서 그 일반 탈북자들처럼 이제 주거지도 배정이 되고 지금 사회에 복귀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직접 그 국정원으로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민신보호구제 절차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퇴거 여부나 거소지 변동 여부, 그다음에 그 거소지가 또 국정원에 안 가라고 한다고 하면 뭐 합신센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국정원이 임명하는 변호사 외로는 외부 접촉이 차단된다든가 현재도 국정원 보호 아래에서만 어떤 외부 접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그 뭐 수용 자체가 여전히 합신센터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소지가 주민등록이 되고 이런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법원을 통해서 뭐 사실조회
하면 그 거소지가 나올 것이고 그 거소지로 서류를 송달한다든가 또는 그 거소지에 뭐 출석을 명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신변 안전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어떤 뭐 서류 송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고 그에 따른 출석 여부를 다시 물었을 때 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직접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국정원이 임명한 뭐 인권보호관이라는 분이 또 대신해서 또 진술서를 뭐 사인을 해서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귀라는 게 국정원의 개입이 없이 자유로워야만이 완전한 사회복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안가에서 뭐 김현희 씨처럼 보호한다 그래버리면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뭐 합신센터나 다를 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인신보호 구제 절차에서 계속 판단을 구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한 4개월에 걸쳐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선 보호 결정을 해서 국정원이 네. 국가안전보장에 현장에 영향을 줄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계속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정착 지원 교육을 또 합신센터에서 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외부의 유엔이라든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다든가 여러 이제 하면서 계속 인신보호구제 절차에서 이런 출석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국정원이 부담을 느껴서 지금 자유로운 사회복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뭐 보도를 흘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좀 검증 내지 합신센터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정원 측에 성명을 구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이게 국정원이 관할 하에 지금 뭐 조사하고 사회복귀까지도 다 결정한 것 같은데 브리핑은 또 통일부가 하고 있더라고요. 통일부가 좀 자기 권한을 법에 정한 자기 권한을 좀 행사를 해서 직접 확인한 사항을 브리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통일부조차도 지금 접촉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통일부에 묻고 싶은 것이 이분들 가족관계 등록을 한국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만이 대행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럼 통일부의 분들이 그 가족관계 등록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다 받습니다. 원래 행정 절차는 그 하나원에서 그렇게 받아서 일괄적으로 그 가정법원에 그 신청을 통일부 장관이 대행 신청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청이라는 거를.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거소지가 배정되고 하면 주민등록도 만들 수 있고 이러는 건데요. 이 부분은 통일부 장관만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부가 어떤 발표를 하려고 하면 직접 확인해서 우리가 브리핑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언론 보도로 봐서는 통일부는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국정원이 이렇게 해준 대로 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 기관 스스로가 해야 될 임무를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에 대행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국정원에 그냥 협조하는 부서로 국정원에 그냥 입력할만 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이분들이 정착에 필요한 정착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 거소와 관련된 뭐 정착 또 주거 지원비 이런 것도 아마 통일부에서 다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그래서 신변 보호와 관련돼서 이제 보통은 이제 거주지 관할에 뭐 경찰, 보안 경찰들이 담당 뭐 한 분이 뭐 40명 이상도 하는 경우도 보고 제가 그랬는데 아마 신변 보호와 관련돼서 국정원에서 특별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을 통일부와 접촉하고 통일부의 산하의 여러 그 하나센터라고 해서 그런 시설에 도움을 받다 보면 외부 접촉면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는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계속 검증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네. 그 인신구제 재판 재개가 코앞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그 재개를 딱 앞두고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관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신보호 구제 절차의 어떤 재개와 관련된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뭐 유엔이나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고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뭐 아마 조사를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한국에 있는 다른 국가 기관인 국정원에 예를 들면 면담 조사를 요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저런 어떤 부담들 때문에 빨리 사회 복귀라는 형식을 갖춰서 외부의 어떤 검증이랄까요? 여러 가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려는 이런 것들의 장애를 놓은 어떤 그런 국정원의 조치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뭐 통일부가 지금 관장하고 똑같이 일반 탈북자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분들로부터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분을 접촉한 사람은 국정원 임명 인권보호관 외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국정원 직원들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심 보호 구제 절차에서 재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뭐 퇴거시켰을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심 보호 구제 절차는 또 법원 판사마저 종북몰이를 하고 있어서 법원이 지금 많이 위축돼서 사실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정명령이 나왔고요. 네. 예, 그래서 위임의 적법성이라든가 또는 가족관계 증명에 대해서 제가 북쪽의 적십자에서 확인한 서류까지 냈는데 그것으로도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인신보호구제 절차에서도 좀 형식적 요건을 가지고 각하하지 않을까. 더욱이 지금 사회 복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국정원 측에서 어떤 소명 자료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또 법원에서 각하 청구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어쨌든 충분하게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충분하게 가족분들로부터 가족관계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가족관계들로부터 충분한 위임을 받았다라는 걸 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본안 절차를 열어서 당사자가 직접 뭐 나와서 법정에서 어떤 자기 의사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지금의 재반의 의혹들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심구제 절차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저희로서는 유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결국 가족들의 변호인으로서 위임을 받은 변호인으로서 지금 자유롭게 완전 복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접촉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돼야 되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통일부에라든가 거소지를 확인해서 면담을 하겠다. 근데 저희가 면담을 하는 것이 또 신변보호에 이상이 있다,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를 결국은 무슨 무슨 잠재적인 무슨 신변에 위해를 가는 사람으로 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대리한 변호사와의 면담을 주선시켜 주는 거는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이나 당연히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을 만나주는 것이 당연히 저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부모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사실 당사자가 확인하면 가장 편한 일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그런 면에서라도 좀 출석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보고 공적 장부를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데 통일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가져오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저희가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절차를 예를 들면 해외 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지금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 종북몰이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그런 방법보다는 당사자가 이제 자유롭게 돼 있다라고 하면 과연 쪽인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탈북이라고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 진술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확인한 대로 남북 당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자라고. 예. 그래서 꼭 재판이 좀 재개가 돼서 일단 부모님들이 대리해서 이 부모님들을 대리한 변호인단인지 친부모 형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탈북이었는지 현재도 구금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인지 이게 다 어쨌든 정부가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절차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사회 복귀가 됐는데 왜 또 계속 인신보호구제 청구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계속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또 다른 종북몰이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 인신보호법 관련해서 탈북자를 이 법의 대상에서 제한하는 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지난 10일인가.
네.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 탈북자들을 보호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인신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또 넣는데 이번 사건의 여파가 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형사 절차에서도 과거에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판사 앞에서 신문하는 절차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네. 서류로만 보고 이렇게 했던 사례에서 판사 앞에서 이신 구금과 관련돼서 이렇게 면담을 해서 판사가 직접 보는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이게 영국에서부터 오래된 이신 그 보호의 역사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차는 확대돼야지, 그죠? 저희가 합신센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그동안의 관행이나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 속에서 간첩이 조작되어 왔고 또 합신센터 자체에서 독방구급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위법 수용의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이심보호구제 청구 절차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심보호구제 절차에서 실제 유가려 씨는 그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세뇌된 허위 진술만을 계속 그 법정에서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관리 운영하는 합신센터에서 위법 수용의 가능성을 인정치 않고 이와 관련된 구제 절차를 없애버리겠다고 만약에 하는 법률은 이 인권 후퇴적인 법률이고 이심보호 역사적인 그 오랜 인권 관련 성과로 나온 이 제도를 저는 허물어뜨리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좀 이 만남이라든지 확인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하시겠죠? 그렇죠. 네, 예, 네. 저희도 뭐 종국몰이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분들 심정을 대변해서 네. 좀 가족 고유의 생사 여부, 그죠? 네. 여러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면담권, 이것은 뭐 그 어떤, 체제를 떠나서, 그죠? 뭐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서 서로 적대하는 거 이런 현실 다 떠나서 저는 보편적인 인륜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상식적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만이 상식적 사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의 가족들이 위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여러 가지 재반 남쪽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구제 노력, 그 위임 의사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노력은 계속 될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으로도 많은 단계별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연락을 드려서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조미료 시간입니다. 조미료 미국과 북한 간의 뭐 대결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대결사에 대해서 좀 요해해 보는 시간입니다.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페리가 전 국방장관 네, 그렇죠. 출신이면서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당시에 이제 임명이 됐죠. 예. 네. 네, 1998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고 여기에 미국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 당연히 붕괴할 거다. 시간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붕괴할 거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봐야겠다. 대북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해 11월 23일 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 정책 조정관에 임명을 했고요. 이 페리가 일단 한중일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중국과는 대북 정책을 논의한 건 아니겠죠. 중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듣는 편이었고 한국, 일본과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삼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1999년 2월 26일 날 페리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검토 보고서 중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보고 내용을 가지고 한미일이 고위 정책 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1999년 4월 23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여기서 논의됐던 건 포괄적 협상안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해주자라는 내용의 협상안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 보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한중일을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난 것에 이어서 이제 북한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대북 정책 조정관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북한의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당국자의 눈으로 북한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걸 좀 파악해보자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마련한 한미일이 마련한 협상안을 북한에 설명하고 설득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1999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협상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윌리엄 페리는 뭐 그런 건 아니다, 잘 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 이제 한미일 정부에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1999년 7월 26일 날 한미일 고위 정책 협의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페리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중간 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보고서겠죠. 북한까지 갔다 와서 완성된 형태의 보고서가 이때 이미 나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1999년 8월 27일에 페리가 임동원 통일장관, 당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면담을 해서 흔히 이제 페리 보고서,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임동원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 10일 한미일 고위 정책 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 이어서 바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리고 이 9월 12일 날 북미 미사일 협상이 또 타결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 날 페리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전문이 다 공개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보통 이제 공개된 걸 요약 보고서가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럼 페리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봐야 되겠네요. 네, 페리 보고서의 제목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대북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대북 정책 검토의 핵심 사항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왜 대북 정책을 검토하게 됐는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북한을 기다리기만 하면 붕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 정책 위반자들은 이와 같은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현재의 북한 모습 그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책 위반자들이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시 직면할 가공할 위험을 감안할 때 미국은 목표를 신중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할 것.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최근 미국이 경험한 그 어떤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직면할 수 있다. 전쟁은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네바 합의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며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네바 합의가 그나마 북미 간의 대화의 끈을 이어주는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만약 제네바 합의가 깨진다면 북미 간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요.
만약 북한이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 무역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꼈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 내용도 있습니다. 현상 유지, 북한 약화, 북한 개혁, 매수해야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검토는 했고 하지만 대안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현상 유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비슷한 겁니다. 그 현상 그대로 그냥 유지하자라는 건데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 약화, 북한은 계속 고립 압박하고 봉쇄를 하면 점점 약해져서 결국 무너질 거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현실성 없고 오히려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 개혁 역시 북한 약화와 별 차이점이 없다.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수에 의한 목표 달성도 실제 북한의 내부의 어떤 이 단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보고서의 결론은 뭔가요? 네. 대북 정책을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중 접근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접근 전략이란 북한의 핵 미사일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를 서로 맞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조치를 하는데 충돌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핵미사일 폐기와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고 단계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 그리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이 두 가지를 서로 맞교환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건 페리 프로세스가 나올 때 이미 일정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2단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고 3단계가 이 과정에서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페리 보고서가 오늘 미국의 대북 정책 조정자들이 다시 한번 좀 탐독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네, 페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북미 간의 분위기는 상당히 반전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아주 알차고 즐거운 내용이군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M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북새통 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 중에 가장 좀 긴장을 풀고선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인데 오늘 또 NK투데이의 이동훈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북새통? 지난주에 저희가 북한의 보양식 얘기를 하면서 맥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며칠 전에 그 북한의 대동강 맥주 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돼가지고요. 대동강 맥주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뭐 지난번 이제 북새통에서도 맥주 얘기 살짝 좀 하긴 했었는데 네. 한 달이나 개최를 한다 그래요. 네. 네네. 저도 한 달 동안 하는 축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길어도 뭐 3일에서 일주일 이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달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동강 맥주라는 브랜드를 좀 확실하게 알려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맥주 매니아들은 상당히 끌리는 행사가 아닐 수 없을 것 네, 같은데요. 특히 이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애주가분들께서는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술로 안 친다더니 청량음료 갖고선 축제를 이렇게 한 달 동안 하긴 좀 그런데 술격인가 봅니다 요즘은. 북에서는 맥주를 술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으로는 술이니까 네네네. 세계 추세에 따른 것도 있겠죠 이렇게. 네.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어디 영상이 어떤 경로로 좀 공개가 됐나요? 네, 중국의 CCTV에서 이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제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2분이 약간 넘는 영상이고요. 전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저기선 축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축제라고 하는데 서서 먹는 건 아니네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야외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른 걸 보니까 여기 말고 안쪽에도 또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주들이 좀 세팅이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네. 보니까 그 선술집 같은 네, 경흥 곳, 맥주집에서는 그냥 탈피였죠. 네, 예. 살피를 가지고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견과류가 있고 완두콩이 있고 아, 빵이 그때 있죠. 예. 네. 피스타치오가 뒤에 보이고, 피스타치오군요. 예. 그 가격표가 있어요. 네. 저기 생맥주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듯이 그 대동강 맥주 1번부터 7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1번은 250원, 2번 200원. 쌀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6번, 7번은 흑맥주인데 250원이나 2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재터리를 놔주는 걸로 봐서 네, 금연 열풍은 없는 걸로. 야외니까 더더욱 네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물티슈도 그 책상 위에 놔둬져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그 맥주를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 이 축제를 연 곳은 대동강호라는 그 대동강이 선상. 끼워져 있는 네. 선상에서 치르게 되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각 번호별로 이렇게 맥주를 쭉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치맥이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북에서도 이렇게 닭튀기를 닭튀기가 유행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주요한 안주로 이렇게 닭튀기가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촌딱에 가서 좀 정말 유행을 시켰나 봅니다. 네. 아우 똑같네요. 이렇게 잔 따라진 모습 보니까 조금 그 잔을 따르는 술 따르는 기술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 흰색 흰색 셔츠에 파란색 넥타이와 파란 모자, 저기네 마린룩이라고 하죠. 예, 네네. 해군복 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었는데 저게 이제 지금 계속 접대하는 접대 동무들이라고 저기서 부르던데 접대 동무들의 옷으로 보입니다. 네. 유니폼으로. 네. 여기 보니까 앞에 무대도 있고요. 네. 맥주 축전이 시작되고 나서 그 공연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밴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들을 연주하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공연도 함께 곁들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접대원들이 공연하는 모습이죠. 네네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이런 것들 찍는 모습들도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한 달 동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앉아서 저렇게 맥주를 마시면 굉장히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200일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전투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 사회에 그러니까 전투를 하면서도 이렇게 어쨌든 여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대동강 맥주 공장의 전투죠, 저거는. 네.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대동강호에서 배를 타고 그 위에서 맥주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이제 8월 22일부터 진행이 되고 네. 하니까 북에서도 전부 다 이제 총 들고 군사훈련하고 아니면 다 이제 뭐 방공호라든가 이런 거 여기 막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흔히는 상상을 할 텐데 뭐 이 기간에 의외로 뜻밖의 맥주 축제를 지금 한 달 동안이나 벌이고 있어요. 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북에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연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낙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동강 맥주 축제가 실제로 북한의 어떤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여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습이 또 겨냥하는 게 꼭 북 내부의 어떤 평양 시민들이나 북녘의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북을 들여다보고 네. 싶은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이게 약간 일종의 외교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북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네. 또 한 바가 있군요. 네. 실제로 저 대동강 축제에 외국인들도 몇 명 와가지고 축제를 같이 즐기던데요. 한 달이란 기간 동안 또 수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저기서 즐겼던 외국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거기에 따른 파장이라든지 영향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그 북도 리우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자리에서 맥주 마시면서 대동강 바람 맞으면서 밤에 경기도 좀 보고 이러면 좀 굉장히 네. 맛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그 다음번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북한의 올림픽 관련한 주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올림픽 출전해서 북한이 메달도 따고 31명의 북한의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지금 리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다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은데 관련해서 북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너무 재밌겠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만한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20일 토요일 오전부터 5시까지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 임시 이전 이송식과 다짐의 행진이 있습니다. 네, 같은 날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특조위 지키기 국민촛불이 광화문 4.16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황선의 통일 콘서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